네, 안녕하십니까. 엘렛입니다. 네, 저녁 식사들, 아직 저녁 식사 할 때까지는 안 되고 약간 좀 어두워지긴 했는데 요즘에, 이제 5시 좀 넘었네요. 네, 저는 또 잠깐 맥주 한잔 하러 나가서 막 예약을 걸어놓고 나가려고. 껄껄껄. 딱 영상 찍어놓고 시간 세놓으면 유튜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어디 나갈 약속이 있어도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코픽스. 그러지 않아도 댓글에 오전부터 오늘 코픽스 발표하는 날 아닌가요? 막 그런 얘기 나오더니 진짜 제가 딱 뉴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좀 전에 그 코픽스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1분 전에 지금 이 방송 찍기 1분 전에 댓글이 달렸어요. 어쨌든 제목 주담대금리 또 오른다. 연합뉴스 기사예요. 7개월 연속 오른 코픽스 한 달 새 0.14%포인트 상승해가지고 이주영 총재 씩 웃는 거 보이죠? 왜 웃어요? 네, 기준금리 올리려고 깔깔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자, 이번 1월달 기준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코픽스가 발표됐죠. 근데 12월달 올린 거는 봤죠. 그래서 올린 영향이 있는데, 자 보세요. 2월달은 2월 24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자 코픽스 금리를 일단 봤죠. 그리고 2월달 코픽스 금리도 2월 15일 항상 보름날 그 전달 거를 평균치를 발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2월 24일은 1월달 코픽스와 2월달 코픽스를 두 번을 보고서 기준금리 올릴까 말까죠. 근데 3번 연속 올리는 역사는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좀 가능성은 적지만 혹시 알아요? 지금 분위기가 한 달 사이에 엄청 바뀔지. 채권 전문가들도 1월 달에 그 12월에 올렸기 때문에 연속으로, 그러니까 11월에 올렸기 때문에 12월은 원래 없었고 금통이 열리는 연속으로 두 번 올린 경우는 14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올렸죠. 60%가 넘게 안 올린다고 그랬는데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도 모르는 거예요. 2월 달은 솔직히 가능성은 더 적어졌죠. 근데 금융환경이라는 게 언제 바뀔지 모르고 이주열 총재가 3월 달에 이제 자기 떠나잖아요. 3월 달에는 금통이 없어요. 금통이도 없고 대선도 있고 자기도 이제 그만두고, 그러니까 2월 달에 에라 엿먹으라 하고서 확 올려놓고 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껄껄껄. 모르죠. 자, 어쨌든 좀 전에 댓글을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알고서 보세요. 어유, 물 한잔 하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유, 물. 예,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아직 물이 덜 우러났네. 물 새로 넣었거든요. 보통 녹차를 넣고서 여기 보이죠? 요거 보면 여기에 녹차가 들어있거든요. 아직 물이 좀 덜 우러났네. 이게 보통 한 번 물 넣으면 한 두 번은 우려 먹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좀 뜨거운데 좀 전에 넣었거든요. 시험시험 하자고요. 커피스를 올리든 바지를 올리든 지퍼를 올리든. 잠깐 이렇게 놔둬야겠네. 자, 여기 거꾸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쁘죠? 네,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갖고 그렇다고 물 먹을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구경하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주저리저리 뭐 떠드는 거, 물 다 여는 거, 뭐 마시는 거. 반짝반짝 무지개님. 여기 이 우리 엘리엇 TV 마크가 이제 색깔이 다른 거는 이분은 몇 달 된 분이세요. 멤버십 가입한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은근히 좀 멤버십 좀 가입 좀 해주세요. 커피값 4,900원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러면서 코픽스가 또 올랐다네요. 제가 방송을 딱 준비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마음이 통해가지고 내가 영상 만드느라고 그래프 막 업데이트하고 자르고 붙이고 있는데 딱 댓글로 써주셨어요. 6분 전에, 방송하기 6분 전에. 엘리언님이 알려주신 코픽스의 진실이 작년에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작년에 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껄껄껄. 이 코픽스의 진실. 자, 지금부터 다시 복귀를 하면서 뉴스를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만 쭉 보고 넘어갈게요. 7개월 연속 오는 코픽스 주담대금리 6% 초읽기. 작년에 이 얘기 많이 나왔었죠. 작년에 그 주담대금리 상단이 5% 넘었죠.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올리면 6% 된다 그랬는데, 이거 2월달에 올리고 6월달에 올리고 계속 올리면 어떡할 거야. 올해 꼭 2월달이 아니어도 두세 번은 더 올린다고 그랬죠. 진짜 그러면 연말에 2% 되는 거예요. 그러면 6%가 아니라 평균 6%가 될 수가 있어. 상단이 6%가 아니고. 또 볼게요.
연합뉴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한 달 새 0.14% 상승. 여기 있네요. 우리가 보통 하는 거 신규 취급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제 코픽스 금리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의 이자가 바뀌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동금리지. 안 변하면 고정금리지. 자, 근데 신규랑 잔액이랑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가서 이제 대출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신규로 신규 대출 내 취급된 금리가 신규 취급 코픽스예요. 코픽스는 이 C가 코스트란 뜻이냐. 코스트 오브, F는 펀드, IX는 뭐 몰라. 하여튼 나 다시 외우지도 마. 하여튼 커피는 아니야. 커피. 코스트야. 코스트. 비용. 은행에서의 비용. 조달금리. 거기다가 가산금리 붙이고 뭐 우대금리 좀 빼주고. 요즘에 우대금리 빼주는 것도 별로 거의 없어졌다며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월 달에는 1.29에다가 뭘 더하고 빼기로 했는데 이제 2달 지나서 오늘 가잖아요. 1.69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고. 그걸 나중에 이제 변동하니까 또 평균을 내갖고 또 이제 2월 달에 1월치를 또 발표를 하겠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3월달, 4월달 됐으면 여러분들은요 신참이 아니야.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야. 이미 몇 달 전에 대출을 이제 신청해갖고 이미 이제 잔액 기준이야. 잔액. 그러니까 이게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잔액 기준은 신규 취급액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평균이니까 올라가죠. 신규로 아니 누가 새로 전학이 왔으니까 그 전학원의 키에 맞춰서 전체 반평균 키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신규 취급액이 1.29, 1.5, 1.69 올라갔는데 잔액 기준은 1.11, 1.19, 1.30 따라 올라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데드크로스 날 수가 있어요. 신규 취급액이 확 빠져버리면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왜냐면 기존 거에 평균을 내는 거니까. 자, 어쨌든 오늘 1.69 올랐대요. 1.69래요. 1.5에서 1.69니까 0.14% 올랐죠? 여러분들 3억, 4억, 5억, 10억 이렇게 대출 받아 놓으면 0.1%가 얼마나 큰데요, 진짜 한 달에. 그것도 1년 모아봐봐, 커요. 자, 그 다음 기사. 변동형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왜? 신규 코픽스가 0.69로 0.14% 올랐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코픽스가 오르든 말든지 그거는 은행 사정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또 오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변동형이란 말이에요. 80%가 넘는단 말이에요. 고정금리는 몇 명 없어요. 자, 기사를 또 볼게요. 82%가 자, 얘기 나오잖아요. 변동금리, 대출, 빚, 부담 커질 수도. 야, 82%래요. 10명 중에 8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반반이었거든요. 5명이었어. 그러니까 코픽스가 오르면은 고정금리는 별 신경을 안 쓰는데 코픽스 변동금리를 신청해 놓은 사람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를 계속 더 올려서 내야 돼. 근데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쌌거든. 근데 그 싼 차액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더 커져버리면 나중에 5년, 10년 동안 계속 비싼 이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금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미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1% 차이가 나 1%. 그러면 기준금리가 0.25% 올려야 돼. 4번 올려야 돼. 그럼 내년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기사를 또 볼게요. 82%가 변동금리, 대출, 빚 부담 커질 수도 있고. 자막 나오는 것만 제가 여기 영상인데 SBS 기사 제가 캡처했어요. 딱 볼게요. AC 대출 내역 3억 원, 신용 1억 5천, 보험 약간 5천만 원, 그래갖고 5억이야 5억. 근데 월 이자가 120만 원 냈는데 160만 원도 올라갔다니까. 그냥 졸지에 40만 원 올라갔다니까. 물론 이번 것만 올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8월달 올린 것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 6개월 사이에 40만 원이 올라갔어. 이자가 40만 원이면 내 월급이 예를 들어 400만 원이면 10%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자만 내고 마냐고 다른 것도 써야 되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태권도 해야 되고 피아노 학원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줄이게 됐다니까. 지금 문제는 올해로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 1월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올 당장 지금 올라간 게 0.7 올라갔죠. 0.5에서 1.25니까 0.25 세 번 올렸잖아요. 근데 연말에는 그만큼 또 올라가면은 이 사람은요 40만 원이 더 늘어. 그럼 200만 원 된다고. 200만 원. 그럼 1년 사이에 80만 원이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주택담보뿐만 아니라 신용 이게 그리고 기준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요. 0.2 올라가면 0.3, 0.35 이렇게 올라가요. 시중은행 금리는. 그 다음에 직장인 H 이제 방금 5억 대출 받은 사람이에요. 위에
뒤에 머리 없는 거 보니까 좀 연식 있으신 분인데 앞자리가 아예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또 변동되고 그 변동성이 확정되지 않은 게 가장 심리적으로 부담돼. 지금 한 번 올렸으면 되는데 연말이면 봤잖아요. 40만 원 또 올라간다니까. 지금 0.75 올라가지고 6개월 사이에 40만 원이 올라갔어. 120에서 160 됐어. 그럼 연말에 또 2%가 되면 0.75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야. 3번 올라간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40만 원이 또 올라간다고. 그러면 200만 원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월급은 그렇게 안 올랐는데 월급에서 80만 원을 더 내야 된다고. 그리고 물가 오르고 막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바구니 비용도 비싸고 또 기름값 올라가고 주차요금 뭐 기름값 뭐 다 올라. 전기요금도 오르고 큰일이야. 보세요. 연간 이자 부담 변동 1인당 0.2 오르면 16만 원이 오른대요. 0.5 오르면 32만 원이야. 그러면 0.25 더 올랐으니까 당연히 16만 원 더 하면은 48만 원이네. 40만 원이 아니었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뭐 평균 어떤 뭐 대출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쨌든 근데 이게 연말에 가면 70만 원, 80만 원이 된다고.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연끌한 젊은이들이 월급이나 수입이나 저축이 그만큼 안 되는데 이빠이 땡겼단 말이에요. 저금리 함정에 빠져가지고 5천만 원만 받아야 될 걸 막 3억을 받아버린 거야. 자기 체력에 안 맞는 비싼 아파트. 자기는 1억짜리에 살아야 되는데 3억짜리, 5억짜리에 산다고. 야, 나는 뭐 그런 데 살지 말란 법이 있냐? 있긴 있는데 그러다가 파산한다니까. 참. 변동금리 대출 증가, 연끌적 부담. 이게 얘기 나오죠. 변동금리. 좀 이따 차트를 볼게요. 변동금리 비중이 68%였다가 81%였다가 지금 82%야. 잠깐 몇 년 만에 최고치걸요, 이거? 한 2년만, 3년 만에 최고치. 이 저점이 원래 49%에서 49%, 50%가 안 됐다니까. 그리고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을 볼게요. 상담. 하나 5.04, 국민 5.07. 근데 이게 이제 6%대로 올라간다 이거죠. 물론 다 상단에 대출 받는 건 아니죠. 근데 보통 웬만하면 상단 금리를 적용받아요. 워낙 진짜 대기업에 뭐 신용도 좋고 막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주거래은행이고 막 입출금이 자주 있고 막 큰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사람 아니면 또 본인의 또 신용 등급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대출이 기존 대출이 얼마 있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자, 김대종 교수님, 세종대 교수. 이분이 일단 환율 이거에 대해서도 강조를 엄청 많이 하셨던 분이죠. 변동금리는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오른 것만큼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연끌적 비상이래요. 앞으로 2, 3년 정도는 금리가 계속 오르는 일만 남아서 2, 3년이래. 2, 3년.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2%인데 그럼 내년에 2.5, 2.7 뭐 하다가 내후년에는 한 3.5, 4% 되겠네? 야, 이러다가 진짜 기준금리가 4%, 5% 또 보는 거 아니야? 옛날에 기준금리 7%, 6%도 있었어요. 미국은 뭐 18%도 있었는데 뭐 80년대 81년인가 그랬어요. 18%. 1.8%도 아니고 0.18%도 아니고. 참. 이거는 영상이고. 보세요. 코픽스 금리는 보세요. 은행연합회가 발표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예요. 인덱스예요. 매달 15일 날 발표하는데 여러 가지 뭐 정기예금, 주택부금, CD 뭐 이런 걸 한다. 가산금리를 더하고 뭐 여기는 우대금리는 없는데 하여튼 더하고 빼고 하는 거예요. 코스트 오브 펀즈 인덱스네. IX가 인덱스였구나. 아주 쉬운 걸 몰랐네. 코스트만 알겠어. 그다음 비용이니까 이거 펀드니까. 예. 이게 옛날에는 CD를 주로 했었어요. CD. 양도성 예금 증서를 했는데 얘가 은행들이 조작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코픽스로 바꾼 건데 언제 바꿨냐? 서프라임 때 2008년도 서프라임 때 미국이 우리한테 제가 어떤 뉴스에서 기사에서 봤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환율이 1,600원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제2의 외환위기냐 마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통화 스와프 하면서 계약하면서 우리나라에 코픽스 제도를 도입하는 조건이 있었대요. 근데 코픽스를 왜 미국 놈들이 우리한테 하라 말라 딱 조건을 달았을까? 그냥 통화 스와프든지 뭐 부부 스와핑 이거는 19금이니까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러든지 여기에요. 엄청난 음모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지들이 조정하겠다는 얘기야. 코픽스를 강제시킨 거는. 뭐 하여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지. 미국이 시켜서 했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기사에서 봤다니까. 통화 스와프 하는 조건으로 해주면서
코픽스 도입하는 조건. 그전에는 CD여가지고 국내 은행들이 뭐 조작을 했는데 이제 미국 놈들이 조작을 하려고 그러나? 자, 볼게요. 이거 제가 코픽스 처음 여러분들 방송할 때 이거 기억나세요? 코픽스? 프레시 커피, 픽스드 프라이스. 이게 러시아 코픽스 체인점. 야, 러시아 애들은 다 이쁘네. 어이구, 무슨 모델도 아니고 이거 머리카락도 노란색이야 다. 여기도 약간 갈색인데도 이쁘고. 얘씨 쳐다보는 거 봐. 얘씨 눈빛이 완전히 엘리엇 같아. 이런 역같이.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이거 체인점 봤죠? 체인점 가방에도 케이스 있고 컵에도 있고 이거 뭐 자전거도 코픽스야. 자전거도 코픽스야. 이거 하나 사오면 되겠다. 재밌죠 이거? 옛날에 코픽스 처음 저도 잘 몰랐을 때인데 막 저는 뭘 하나 새로운 걸 발견하면 막 파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모를 만한 걸 막 팠는데 이런 거는 뭐 코를 파든지 코딱지는 나오지도 않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이후에 제가 놀래가지고 만든 게 이거였죠. 새벽에 꿈에서 그 코픽스 밥도 먹기 전에 만들어서 봤더니 꿈에서 본 집에 이분은 진짜 지리산에 있는 진짜 산신령님이 이거 중앙일보에서 보도했던 거 그거 그대로 같이 갖고 온 거예요. 진짜 산신령님이에요. 근데 내가 자다가 꿈에서 깼다니까. 근데 잘 보세요. 오늘의 금융 국민신한 하나 알고 보니 외국기업. 보세요. 이게 좀 된 거지만 어쨌든 지분이 몇 프로 바뀌진 않았겠지. 뭐 71%, KB 71%, 하나금융 68%, 신한 66%, BNK 51%. 우리나 기업이나 이 정도는 우리은행이야 이제 산업은행이 대주주니까 그렇다 치지만 50%가 아니라 60%, 70%라니까. 그러니까 6대 제가 알기로는 6대 시중은행이 모여가지고 코픽스 금리를 은행연합회에서 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주주가 다 외국인이야. 외국인. 물론 거기 지점장들 다 한국 사람인데 아이 맞지. 지점장들은 한국 사람이고 그 대표이사도 다 은행장도 다 한국 사람이야. 근데 진짜 주인은 외국인이라고. 그러니까 외국인 그 주인 어른의 그 눈치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로가 있을 것 같다고 제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가 땅땅땅 두들기면서 금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 그거에 맞춰서 금리와 코픽스에 따라서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그러니까 코픽스만 잘 주물떡거리면 이주열을 하는 총재를 주물떡거릴 수가 있겠죠. 새벽에 자다가 옆에 침대에서 자다가 마누라를 좀 더듬고 주물럭거렸더니 등짝을 한 대 스매싱을 맞았어요. 제가 좀 더듬는 버릇이 있잖아요. 말할 때도 좀 더듬죠. 근데 입만 더듬으면 되는데 손이 좀 더듬어. 어저께도 친구랑 등산 갔다가 이제 거기서 그냥 하루 반 잤는데 친구 놈을 더듬다가 또 전 누구랑 같이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여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는 싫어해. 이거 뭐지? KDI 보고 있나? 코픽스 또 올랐다. 2주열 금리 인상 거침없다. 기억나죠? 이거 KDI가 금리 올리면 안 된대요. 왜? 거기에는 세종 근처에다가 사퇴한 윤모 의원의 아버지가 땅 투기한 것처럼 KDI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해놨는데 대출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막 80%까지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땅 투기. 그런데 금리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금리 올리지 말래. 라고 어느 댓글에 달려있다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DI는 맨날 올리지 말랬어. 그래서 내가 보고 있냐? 성룡도 있고 이주열 둘이 형제야. 2살 차이, 2살 차이. 그쵸? 거침없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 데이터 업데이트된 걸 볼게요. 자, 먼저 일단 우리가 기준금리,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는 은행 대출금리가 중요하지만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게 기준금리 아니에요. 그 기준금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게 기본적으로 물가야. 물가. 최근에 3% 넘었잖아요. 1월달도 뻔히 3% 넘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거 올라가기 전에 코픽스 금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때 금리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건 알아요. 떨어질 땐 낮을 때는 떨어뜨리고 그런 거 아는데 항상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뭔가 항상 일치하는 걸 찾고 싶었는데 딱 보니까 여기 연두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 자, 여기서 빠박빠박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제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얘를 끌어올리니까 얘가 따라 올라가네. 그리고 얘가 멈추니까 얘가 멈춰. 그 다음에 얘가 먼저 확 짓밟아. 그러니까 올릴 때는요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다고 그래요. 제가 표시를. 그 다음에 위에서 내릴 때는요 얘가 군화발로 막 짓밟아. 이렇게 막 짓밟아. 그러니까 얘가 계단으로 뚱뚱뚱뚱. 계단은 뭐예요? 금통이. 근데 얘가 내려오면 얘는요 꼭 자석이 N극 같은 극끼리 밀려나는 거 있죠. 얘가 자석을 확 갖다 대면 얘가 확 밀려나. 또 갖다 대면 또 밀려나.
그러다가 얘가 멈췄어. 그러니까 얘도 멈춰. 그러다가 또 밀어. 군합발을 또 밟어.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리고 얘가 또 이제 이게 안정이 됐어.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말았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얘도 오랫동안 한 1년 반 동안 안정이 돼 있는데 갑자기 또 확 올리면서 얘 멱살을 끄집어 올려버리네. 그러니까 얘가 올라. 또 멈췄어. 얘도 멈춰. 또 올라. 따라 올라. 그러다가 슬슬슬슬 빠지다가 갑자기 또 군합발로 확 짓밟으니까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이제 여기서는 코로나 때문에 낮춘 거죠. 자, 근데 제가 8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고 제가 틀리면은 제가 그 엘리어트 유튜브 방송 접겠다는 영상까지 했죠. 폴더폰 접는 거 말고 방송 접겠다고. 그때 진짜 올렸잖아요. 그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한 게 요거였죠.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이게 한 번에 전고점 돌파를 했다니까. 이게 지금 정지가 돼 있는데 올리니까 얘가 안 따라 올려? 따라 올렸죠. 근데 얘는 좀 늦게 발표하잖아요. 여러분들 1월달 기준금리 올릴 때 우리는 12월 코픽스를 알고 했죠. 1월 거는 몰랐어요. 11월 걸 알고 있었다. 여러분들 오늘 발표한 거 1월 거 아니에요. 12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가 며칠 전에 몽둥이 두들길 때 기준금리 올렸습니다. 두들길 때 그때만 해도 11월 거까지 못게 몰랐어. 12월은 몰랐어요. 12월 건 오늘 알았잖아요. 저도 알고. 근데 2월 24일은 일단 12월 건 오늘 알았죠. 2월 15일 날 1월 걸 알죠. 그러면 이주열 총재 입장에서는 두 번 올린 걸 봤죠. 자,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가서 보세요. 이거 지난달 거예요. 이거 지난달에 많이 올라갔죠. 이거 색깔을 달리할게요. 이걸로 이거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가고 좀 덜 올라갔죠. 올라가긴 올라갔어도. 그러니까 저는 2월 달에 이게 오늘 올린 거거든요. 이거 며칠 전에 올린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올린 거예요. 올렸을 때 얘를 봤거든. 얘를 팍 치솟았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근데 이게 이제 2월 달에 또 혹시 이제 안 올린다고 저는 올린다고 표시는 안 해놨어요. 6월 달에 올린다고 그랬어요. 6월 달, 그 다음에 11월 달, 1월, 6월, 11월 했는데 이거는 작년 7월에 그려놓은 거야. 근데 다음 달에 요만큼 또 올라 있는 걸 또 보겠죠. 코픽스가 올라 있는 거. 두 번 올린 거 이만큼 올린 걸 봤잖아요. 후달리지 않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규칙을 찾아낸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이거 확대할게요. 이렇게 확대했어요. 확대. 자, 그 전에는 여기 분홍색 있죠. 요게 CD 금리예요. CD 금리. CD 금리예요. 근데 CD 금리 하지 말재요. 왜? 조작이 많으니까 코픽스 금리 하재요. 그러면 코픽스 금리는 조작이 없을 것 같나? 아니, 외국인 대주주들이 은행연합회에 모여 앉아가지고 땅땅 회의 모여가지고 금리 코픽스 금리를 정하는데 그 대주주가 한번 그 전날 전화 한번 안 했을까? 김행장, hello, I'm Elliot, fuck you. 그러면서 뭐라고 금리 요번에 코픽스 좀 올리지 그래? 그런 말 안 했을까? 그럼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러지 않았을까? 70%가 넘게 외국인 지분인데 너무 넘겨 싶었나? 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냥 얘가 올라갔다고 마냥 올라갔다고 올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보시면은 여기 많이 벌어졌죠. 여기 좀 좁혀졌죠. 틈이 갭 같은 금리라고 하면 스프레드라고 하겠는데 이건 이종간이니까 이종간에도 스프레드라는 표현을 쓰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저 채권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저는 여자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와이프만 알아요. 꼬리가 9개 달렸어요. 자, 여기 벌어졌죠. 벌어지고 좁혀졌죠. 그 다음에 벌어졌죠. 그 다음에 직근도 좀 벌어져 있죠. 그걸 차이를 한 게 요거. 보시면 지금 과거의 평균을 보니까 한 요 정도가 평균이야. 한 1.2배? 저는 배율을 했어요. 배율. 차이를 안 하고요. 배율. 빼기를 안 하고 나누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가 정상적인 구간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구간이죠. 이것도 비정상적인 구간이죠. 빨리 끄집어 내려야겠죠. 요 정도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작전이 뭐냐면요. 코픽스를 자꾸 벌리는 거야. 내가 벌리면 넌 따라오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좁히면 너는 밀려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내가 올리면 갭이 벌어지면 너는 따라 올라오겠지. 왜? 갭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내리면 갭이 좁아지면 얘가 밀려나겠지. 군합바로 짓밟고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요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그 댓글에도 작년에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맞춘 거야. 제가 전에는 3년물 국채금리로도 해보고 1년물로 해보니까 안 맞는 때가 많어. 근데 코픽스는 기가 막히게 맞은 거야. 이번에도 그렇잖아. 이거
왜 그러냐면요. 자, 확대해 볼게요. 지금 코픽스 금리가 갑자기 고개를 확 들었죠. 지금 확 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좁혀지려다가 다시 올라가죠. 얘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얘까지. 그러면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걸 코픽스를 때려가지고 주저앉히면 되는데 얘 코픽스 금리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해. 왜? 주인이 외국인이야. 은행연합회 주인이, 지분이. 그 조그마한 은행 한 20개 합쳐도 뭐 KB나 하나은행 택도 없어요. 저축은행 몇 개 합쳐도 소용없어. KB나 신한은행, 신한은 일본 계열, KB는 어딘지 몰라. 하여튼 그러면은 이거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얘 밑에 걸 올려야죠. 위에 거를 누르면은 좁혀지는데 위에 게 안 내려올 것 같아. 그러면 밑에 걸 빨리빨리 쫓아가야지. 이게 뭐냐면요. 이놈이 도둑놈이야. 이놈이 외국 도둑놈이야. 도둑놈이 막 도망을 가. 경찰이 쫓아가. 근데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쫓아가야 되는데 도둑이 훨씬 빨리 올라갔어. 도망갔어. 그럼 얘도 빨리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따라잡지. 이건 비유가 좀 그렇나? 좀 여러분들 비유상에서요? 맛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60년 동안의 금리인데 81년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40년 동안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음마아파트 입주할 때쯤이 그 금리 꼭지였어. 이때 건설주 파동 나고 나서 건설주도 박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79년도, 7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하고 이러면서 암살당했잖아요. 그때 5.12 아니라 그다음에 12.12 사태 나고 혼돈이었어. 근데 그 이후로 금리가 하락 추세였어. 우리나라 전 세계가. 근데 작년부터 전 세계가 재작년부터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게 몇 년 코스? 40년 코스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다 올리죠. 뭐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이런 거 안 할게. 이제 그만해도 돼. 다 올리고 있죠? 저는 올린 걸 반영을 했어요. 자, 여기가 81년이에요. 81년.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18% 갔다니까 기준금리가 미국이. 그러다가 지금 제로금리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올린대. 올해 뭐 5번, 6번, 10번 올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랄이야. 아, 참. 자, 우리 금리도 전 세계가 지금 미리 다 올렸죠? 우리. 이거는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이것도 미국도 3번 올린 거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아직 미국 여기서 안 올렸어요. 아직은. 미리 올릴 걸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저는 3번을 해놨는데 뭐 6번이니 7번이니 어우 난리야. 전 이제 3번 올린 것까지는 맞췄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확정치고 요거 2번 올리는 거는 이제 잠정치인데 2월달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확률은 좀 낮긴 하지만 사실은. 자, 좀 전에 뉴스 나왔던 변동금리 비중이 82%라며요. 이거예요. 이거. 요게 변동금리 비중이에요. 이게 비중 이렇게 오락내락 사인코사인처럼 100% 110%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가 넘은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까지는 변동금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60%는 고정금리라는 얘기였겠죠. 그러니까 최저점이면 42%였으니까 뭐 최근 거 맞으면 49% 50%라고 칠게요. 그 2년 전 3년 전에는 10명 중에 5명은 변동금리, 5명은 고정금리로 받았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5명은 별 신경 안 써. 고정금리라서. 5명만 후달리는 거야. 금리 올라가면 어떡하나. 근데 지금은 10명 중에 8명이 넘는다니까.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 고정금리는. 8명이 후달리는 거야. 그러면 소떡집에 불난처럼 나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많이 나타난다고.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근데 잘 보시면요. 이때가 왜 50%까지 떨어졌냐면 이때가 초저금리였다니까. 잘 보세요. 2019년 후반이죠. 이때 기준금리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우리 초록색 금리 딱 내리죠. 이게 7월달 2019년 7월달 여기도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리면서 부동산이 다시 한번 원래 안정될 뻔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올랐단 말이에요. 왜? 대출을 엄청 받는 거야. 2030들이랑 아저씨들이 40대도 그렇고 법인들도 그렇고 금리가 싸니까. 그것도 다 대출 받을 때 변동금리 받았어. 왜? 고정금리는 한 1%를 더 줘야 되거든, 이자를. 근데 딱 보니까 이 금리가 초저금리가 오래 갈 것 같아. 몇 년을 갈 것 같아. 10년 갈지도 몰라. 미국도 뭐 2024년까지는 절대 안 올린다고 그랬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안 올려. 우리 물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지. 그런데 대출을 5천만 원만 받아야 할 사람이 3억 2억을 받아버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까처럼 120만 원 이자 낸 사람이 올 연말이면 200만 원을 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로 끝일 것 같대요?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받은 사람 또 있어. 영끌 패닉바잉 해가지고 한 대가 안 나온 사람 더 비싼 이자로 제2금융권 뭐 보험사 약관대출 뭐 마통 이런 거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지표 중요하죠? 옛날에는 거의 다 변동금리 비중이었나 보다.
2008년도 9년도 이때는 고정금리가 거의 없었나 보네. 한 거의 90%가 변동금리였네. 금리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런 건 좀 넘어갈게요. 이게 중요한 거. 요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마지막 그래프니까 98년 IMF 때부터 8년 반 동안 버블7 무너질 때까지 올랐는데, 노무현 대통령까지 올랐는데, 이때 금리가 초저금리까지 떨어져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금리가 한 2년 정도 반등을 하는데도 아파트는 계속 오르더라. 왜? 초저금리에서 살짝 올랐으니까. 근데 추가로 더 오르니까 얘가 못 버티고 버블7이 무너지더라. 이게 몇 년이에요? 2년. 전년도 아니고 2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엘리엇 임계치 2년 얘기했죠? 금리 바닥치고 2년 정도 오르면 그 이후에는 아파트가 조정을 보이더라. 왜? 2년까지는 금리가 올라도 워낙 낮은 상태에서 오르니까 아주 큰 부담은 안 되는데, 이제 3년, 4년 이렇게 오르면 못 버티는 거야. 근데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8년 반 이상 올랐는데, 그 사이에도 금리가 초저금리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2009년 7월 달에 금리를 딱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는 또 금리도 제일 낮아.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을 한 1년 동안에 엄청 받은 거야. 변동금리로. 그랬는데 금리가 막 오르네? 근데 그럼 빨리 갚아버려야지. 부담되잖아. 이자 언제 어떻게 내? 근데 그 돈이 없네. 어디 썼니? 나 갭 투자하고 코인하고 주식하고 나 이랬단 말이야. 그때까지는 괜찮아. 왜? 아직도 금리가 싸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올랐다고 해서 금리가 아직도 싼 편이에요. 여러분들 5년 전 10년 전 생각해보라고. 아직도 평균은 3.5%잖아요. 주담대가. 전에는 7% 6%막 이랬다니까. 2배에서 2배. 근데 앞으로 계속 오른데 금리가.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 기울기가 너무너무 급해. 그러면 얘는 벌써 10월달 곡지치고 지금 3개월째 하락 중이에요. 기울기는 점점 커질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몇 년? 2년. 이선희의 2년 노래 참 좋죠?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7개월 연속 오른 코픽스 한 달 새 0.14% 또 올랐다. 근데 문제는 2월 달에 또 오를 텐데, 그 오늘 거랑 2월 15일 거랑 보고 2월 24일 날 금통위가 열릴 텐데 조금 고민이 되겠어요. 그 사이에 아마 유가도 아마 그때쯤에 어쩌면 100달러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환율도 또 어쩌면 1250원 가 있을지도 몰라요. 두고 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코픽스 하면은 엘리엇 떠오르죠? 작년에 그걸 발표하고서 제가 발견하고서 빠박빠박 깽깽 이것도 발표하고, 군합발로 집 밟느니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니 마을은 화막하게 했지만 비유는 아주 적절했죠. 네. 적절했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트 눌러주시고, 제 영상 좀 뒤에다가 여기 개그맨 하나 있는데 이거 강성봉 오지 말고 이거 보세요 하면서 좀 주위에서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